여러분,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껴안아 드린 게 언제인가요? 함께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부모님은 바로 우리의 과거이고 우리는 부모님의 미래다. 지금의 부모님 모습은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내 미래를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을 선택해야 될 시기쯤 자식들의 태도를 들여다보면 아들은 말합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돌봐야 해. 요양원에 모시자. 딸은 울면서 말합니다. 아직 집에서 모실 수 있어. 엄마가 원하지 않잖아. 며느리는 조용히 앉아 고개만 끄덕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죠. 많은 가정이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요양원을 선택하는 자식들은 현실적 이유를 말합니다. 경제적 부담, 돌봄의 한계, 전문적 치료 필요성. 반면 끝까지 집에서 모시려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존엄과 정서적 안정을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아들은 경제적 지원은 내가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며느리는 내 일이 아니다라며 한 발짝 물러섭니다. 결국 모든 돌봄의 무게는 딸이 짊어집니다. 병원 진료, 동행, 반찬 준비, 목욕, 밤중 응급실까지. 딸은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지만 엄마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버팁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 곁에 가장 오래, 가장 세심하게 함께하는 건 아들이 아니라 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는 결국 딸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정답일 수도, 집에서 모시는 것이 정답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곁에 있어주길, 단 한 번의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잠깐의 용돈이 아니라 시간을 내야 하고 며느리의 방관보다는 작은 배려가 필요하며 딸의 눈물 섞인 헌신이 홀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 자녀들의 고민,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님이 겪는 고충을 실제 사연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40대 직장인 박 씨는 치매가 시작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 늘 집을 비워야 했고 아버지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가스불을 켠 채 깜빡하고 외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날 이후 박 씨는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심했죠. 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구나. 그래도 넌 편해야지. 박 씨는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쁜데 언제 오나 매일같이 달력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주 전화하면 혹시 아이들 귀찮아할까봐 그냥 기다리는 게 나아. 그 기다림은 고독이 되고 그 고독은 부모님의 하루를 더욱 길게 만듭니다. 한 여성은 홀로 계신 80세 어머니를 모시다 갑작스러운 허리 부상으로 더 이상 직접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첫날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 어머니의 속마음은 난 그냥 집에서 살고 싶다. 낯선 곳에 가면 더 외로울 것 같아. 딸은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버린 건 아닐까? 엄마가 혼자 외롭게 계실까봐. 그 죄책감이 매일같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부모님은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매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짧은 방문 한 번, 따뜻한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다. 나 아직 괜찮아. 부모님께 필요한 건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보고 싶었어요라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는 이유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 선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부모님도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요양원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 기다림에 답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 손주 얼굴 좀 보고 싶다.
요양원은 분명 부모님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문 인력이 함께하고 응급 상황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감 또한 큽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의 태도를 보면 딸은 끝까지 곁에 있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아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 뒤에 부모님을 잊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도 긴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잠깐의 안부 전화, 짧은 산책 한 번, 엄마 밥은 드셨어요?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저 가족이 옆에 있다는 존재감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바쁘고 각박하다 보니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게 부모님들께는 가장 큰 외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원래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지. 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삶 전체가 자녀를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밥, 입는 옷, 배우는 공부 하나하나에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합니다. 그때 한 번 더 찾아뵐 걸,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하지만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은 왜 항상 날 따라다닐까요? 자식에게 제일 먼저 버림받는 세대, 부모를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힘내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이번 주말 짧게라도 찾아뵙는 건 어떠세요? 부모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1%라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 아닐까요?